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유진성만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생각해보나 어제는 짜오짜오짜오를 못 들었구나. 어디 먼저 갔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던 HD입니다. 이제 뉴스를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일지오날레에서는 AC 밀란과 고딘의 이적설 링크를 보도했습니다. 밀란은 고딘에게 연봉 400만 유로 50억에 2년 반 계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고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 만료가 내년 6월 30일 날 끝나기 때문에 25억의 금액으로 1월에 AC 밀란으로 합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고딘이 갑자기 말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시메오네 감독도 사실 이 수비진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싶어 하는 건 맞는데,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이긴 하니까,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워낙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력이 올라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딘과의 이적설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돌고 돌아 다시 K리그 포항으로 돌아온 장결희의 이제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인터뷰인데, 장결희가 말하길 유럽 1군에서 데뷔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 시절 힘들어도 하루하루 보내며 1군 승격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장결희의 발목을 잡았는데 에이전트와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팀과 에이전트와의 문제가 있었는데, 장결희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에이전트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에서 뛸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홀로 그리스에서 생활했던 장결희는 어디 가서 토로할 곳도 없었고 그저 묵묵히 참았을 뿐이며, 장결희는 그때 그런 것들이 언론에게 자신이 이야기해봤자 핑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장결희의 아쉬움은 더더욱이 컸는데, 정말 자신은 유럽 1군에서 데뷔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을 했고, 아무래도 스페인보다는 그리스 리그가 자신이 데뷔하기에는 좀 더 수월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더 아쉽고, 개인적으로도 스페인 때보다는 그리스 시절이 더 미련이 많이 남고 프로 데뷔를 못한 게 좀 아쉽다고 합니다. 자신 개인적으로는 꼭 데뷔를 외국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지켜지지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쉽고, 남들은 자신에게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럽으로 날아가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뛰었었고 그리스 아스테라스에서 뛰면서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1군 데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장결희가. 하지만 장결희는 이 또한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에서 혼자 생활을 했었는데 혼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배웠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견뎌내는 법도 배웠다고 말하며 다음 시즌을 기대케 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제 장결희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포항에서는 사이드 풀백을 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자리인 이선 자원에서 뛸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이선 자원에서 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수비는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했던 거지 본인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가서는 다를 수도 있죠. 얘 그리스 갔을 때도 공격수 간 거예요, 장결희. 아무튼 포항에서 다음 시즌부터 뛸 수 있다고 하니까, 포항도 상황에 따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운이 좋으면 마지막 경기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운이 좋으면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장결희. 발렌시아의 파레오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지만 유로파 리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역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벤투스에게 1등으로 패배하며 조 3위로 떨어진 발렌시아는 같은 시간 맨유가 영보이즈에게 승리를 거둠에 따라 유로파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파레오는 말하길 이미 벌어진 일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와서 우리가 더 이상 뭘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로파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만 하며 유로파 리그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발렌시아는 스페인으로 복귀해서 이번 주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쳤는데 뭐 유벤투스 주중 경기도 지고 주말에 강력한 상대인 또 레알을 만나서 발렌시아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영 찾기 힘드네요. 네, 상황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발렌시아. 파레오가 핵심인데, 쟤 누구야? 누구야? 코봉이 누구야? 인터밀란에서 임대원에, 미드필더. 걔하고, 파레오하고 저번 시즌 너무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뭐 파해법이 나온 것도 아닌데, 둘 다 그냥 별로라서. 부상도, 콘드급이야. 둘이 저번 시즌 좋았던 모습이 좀 약간 운이었나? 좀, 그냥 한철 잠깐 반짝한 건가 할 정도로 요즘 너무 별로라. 발렌시아가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공격수들도 지금 뭐 좋아지는 게 없고. 레알은 하락기는 아니지. 좀 올라왔죠, 그래도. 그냥 에이바르 경기 때는 뭔가 좀 언론에서 터진 것도 있었고 그런 거는 좀 이해해줘야지. 잘하겠죠 뭐. 와포드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여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고 이 계약에는 3년 연장 옵션이 포함될 만큼 와포드는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에게 현재는 대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포드도 지금 감독들이 바뀌고 있긴 한데 뭐 스카웃으로 가던 아니면 그냥 뭐 다시 오던 감독을 데려오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는 감독들마다 소신이 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튼간에 지금 하비그라시아 감독도 와서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재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이제 팬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감독이 이 하비그라시아 감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죠 뭐. 여튼간에 분위기 좋을 때 빠르게 재계약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AFC 올해의 선수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카타르 국적과 현재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압델 카림 하산 이 선수가 AFC 올해의 선수상을 수여받았다고 하는데 뭐 전혀 누군지 몰라가지고 네, 그냥 뭐 사진하고 뭐 기사가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압델 카림 하산? 압델 카림 하산 잠깐 찾아볼까 궁금한데. 카타르 리그 카타르 여기 있다. 카타르 알사드 2위네? 카타르 알사드 압두알 그게 누구야? 남태 있는 팀이 되게 강하구나. 얘는 뭐라고? 압델 뭐? 얘 이름이 압델 카림 하산 아씨 누군지 모르겠네. 압델 카림 하산 미드필더인가? 죄송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커리어가 어떤지 좀 보고 싶었는데, 네, 누군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독일 키 커지는 뮌헨의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에서의 역사적인 출장을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인해 벤피카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탈락하게 되었고 벤피카에게는 슬픔이 가득한 경기인 반면 81분 어느 한국 소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밀러와 교체되어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의 한국인 최초 출장을 알렸으며 2분 정도 지나자 첫 번째 볼 터치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터치에서는 용감하게 드리블을 시도하며 알파 세메드에게 옐로우 카드를 선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영은 3-4번의 터치로 벤피카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여러가지 잠재력을 선보였고 그가 앞으로 뮌헨에서의 더 확실한 일원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알렸습니다. 키커즈에서 정우영에 관한 소식을 전해줄 만큼 정우영도 독일 내에서는 유망주로 꼽히고 있고 이 선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데뷔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평이 좋았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우영 선수가 앞으로도 조금 더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자주면 좋지. 경기에서 서브로라도 아니면은 교체로 나와서라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리는 캉테를 비판하며 그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기 싫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중앙 미드필더를 매우 기술적인 선수로 기용하고 싶어 하는데 저에게 있어 중앙 미드필더는 조르지뉴 혹은 파브레가스입니다. 저는 이 포지션에 캉테를 쓰고 싶진 않습니다. 저번 경기에서 캉테는 15분 이후 경기를 풀어나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는 포지션을 잃고 너무 많이 다른 구역으로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캉테에 있어서 최고의 선호 플레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려움에 대한 리액션에 불과했으며 캉테는 조르지뉴 근처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공이 상대편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조르지뉴와 캉테 그 라인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캉테가 너무 올라갔던 게 이날 토트넘과의 패배에 직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말을 했는데 뭐 아이틀 말도 아니긴 해요. 사실 이날 캉테가 너무 이상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도 있고 그때 손흥민이 특히 골 먹혔을 때 캉테가 얼마나 위에 올라가 있었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캡처도 있는데 뭐 이게 뭐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겠죠. 있는 팀으로 써야 되는데 조르지뉴를 원래 캉테 자리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캉테를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캉테도 좀 원래 캉테는 지금 조르지뉴 자리에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사리 감독이 조금 캉테를 뭐 못 믿어한다기보다는 자기 성향의 축구가 있는 거니까 뭐 이것도 지금 괜찮은 성적 정도가 아니지. 첼시는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네. 뭐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제껏 잘하다가 뭐 잠깐 뭐 몇 경기 이러는 건데 뭐 잘하겠죠. 로비키는 38살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었던 아일랜드 출신의 스트라이커 로비킨이 선수로서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일랜드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로비킨은 23년간의 선수 생활을 하며 10개의 다른 클럽에서 총 737경기에서 325골을 넣었고 로비킨은 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은퇴 문을 알렸습니다. 오늘 저의 23년간의 환상적인 시간을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프로축구 선수에서 은퇴함을 알립니다. 크럼린 유나이티드에서 시작해 밀란과 런던, 리버풀, 로스앤젤레스 같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건 축구 선수를 하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여정일 것이고 더블린에서 축구에 미친 소년이 성장하면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훌쩍 넘어선 여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비키는 15살 때부터 울버햄튼, 토트넘, 인터밀란, 그 다음에 리즈, 리버풀,
LA 갤럭시 등 여러 팀에서 뛰어왔습니다. 로비킨은 아일랜드 대표팀의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며 2016년 국가대표팀 은퇴 전까지 총 146경기에서 68골을 소화했습니다. 68골을 소화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신인 감독인 믹 메카시는 지난주 이 로비킨을 자신의 수석 코치로 임명한다고 말하며 로비킨은 선수를 그만두자마자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같이 뛰던 대포, 레넌 이런 애들도 다 노장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 막 팀을 다 옮겼고 그때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진짜. 아무튼 로비킨이 이렇게 또 대표팀까지 들어가서 코치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새삼 좀 신기하기도 하고, 코치 쪽으로 갔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감독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 시간이 그만 흘렀구나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로비킨이 은퇴하고 나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피터 크라우치는 자신이 리버풀에서 뛰던 시절 베니테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크라우치는 팟캐스트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예전에 자신이 베니테즈 밑에서 뛸 때 이 시크릿 산타를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을 뽑힌 사람이 몰래 그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 뭐지? 마니또 느낌? 근데 마니또는 쭉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주는 이벤트니까, 선물 주는 이벤트니까. 근데 웃기게도 크라우치는 베니테즈를 뽑게 되었고, 그때 준비하는 동안 선수단은 서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장난스러운 선물을 사도 된다고 합의를 다 했었고, 그 당시 베니테즈가 가죽 자켓 같은 것을 많이 입고 경기장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촌스러운 가죽 자켓 말고 이 크라우치가 새로운 가죽 자켓을 하나 사주었고, 그것에 곁들여서 책을 하나 산 권 더 샀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그 책 제목은 조세 무리뉴의 리그를 우승하는 방법이라는 현지에서 나온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가죽 자켓을 받고 그 책을 열어보더니 진심으로 좀 흥미롭다. 이런 책을 나한테 선물해 주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베니테즈는 이 크라우치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도 누가 그 선물을 사준지 몰랐을 텐데, 그 당시 베니테즈가 나가자마자 본인이 다른 동료들에게 사실 저 책은 내가 선물한 거다 라고 말하며 다 같이 엄청 웃었다고, 웃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이제 아무리 연말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글로 그냥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들은 다 알아, 사실. 감독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죠, 이런 거. 제일 먼저 알았을 수도 있어. 여튼간에 감독에게 리그를 우승하는 법, 그 책을 사가지고 내가 서정원한테 주고 싶구만. 이거 읽어보고 반성하라고. 아무튼 또 하나의 신기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BBC의 사이먼 스톤 기자가 말하길 맨유가 대헤아의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유는 1월 이적 시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대헤아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킬 예정이며, 28살의 이 스페인 대표팀의 붙박이 수문장인 그가 2011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맨유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의 계약은 여름에 만료가 되며 1월 1일부터 해외의 클럽들과 협상을 시작할 수가 있고 사전 계약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맨유에게는 1년 연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의 대리인은 이미 2020년 만료되는 그의 계약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영보이즈전 1대0 승리 이후 무리뉴 감독이 직접 이야기했듯이 맨유는 지난 5시즌 동안 총 4번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그가 우리 팀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고 아직까지 조건이 합의된 건 없지만 대해안은 클럽에 잔류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야 쪽에서는 10개월 전 알렉시스 산체스를 데려오면서 맨유가 지불하기로 한 막대한 주급 7억, 그 7억의 주급을 대해야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말했잖아요. 그거 주면은 대야가 그거 안 받고 싶겠냐고. 그 걔보다 적게 받고 싶겠냐고. 최소한 같은 금액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 맨유가 스스로 지들 무덤을 판 거예요. 지들 무덤을. 근데 이거는 대회한테 돈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봐봐요. 지난 5년간 올해의 선수상을 4번이나 탔어. 대야가. 그것도 맨유라는 팀에서. 그러면 골키퍼가 그만큼의 대단한 올해의 선수상을 탔다라는 거. 물론 팀 내에서 주는 거지만 얼마나 많은 큰 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수도 아니고 그 미드필더도 아니고 골키퍼가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많이 질만한 것들을 비기게 만들었고 비기게 만들 만한 걸 이기게 만들어줬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줘야지. 이거는 대야가 돈을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대야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 겁니다. 다만 그 맨유에 산체스가 없었으면은 5억만 줘도 대야가 오케이 나 이거 받을게 했을 텐데 산체스가 있기 때문에 7억은 받아야지 최소한. 아니 7억은 받아야지. 내가 대야 입장이었어도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아, 내가 이렇게 팀을 캐리했고, 이렇게 좋은 상을 계속 받았는데, 나를 최고 주급을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신감은 대야가 있어야지. 왜, 어중뛰게 잘한 것도 아니고, 대야는 정말, 몇 초 전에 봤죠? 그거, 챔스에서 긁어가지고 나오는 거,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 긁어가지고 꺼내왔잖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골키퍼가 지금 거의 없죠. 네.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골키퍼가 진짜. 전북과 한국 축구의 미래라 불리우고 있는 김민재는 자신의 중국 이적설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적설의 당사자 김민재의 생각이 궁금했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에 위치한 전북의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김민재는 그것에 관해서 피식 웃으며 유럽 이적설도 그렇고 중국 이적설도 그렇고 모두 다 자신이 보기에는 찌라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항상 이적설이 뜨면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김민재는 정확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는 것처럼 말이 나오고 있어서 좀 놀랐다라고 덧붙였고 이적설에 대해 최강희 감독에게 직접 여쭤봤냐라는 질문에 손살을 치며 아직 자신이 최강희 감독님에게 그런 걸 여쭤볼 짬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국에 관한 이적설은 뜬 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어느 유저가 말하기를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 한국 선수가 중국 이적설을 일본 단어인 찌라시라고 부정했으므로 정확한 거부의 의사는 아니다 라고 말하며 갈 수도 있다 라는 냉철한 분석을 또 했습니다. 아까 그거 긁어낸 거? 알리송이요? 그런가? 아무튼 대야는 좋은 선발 많이 했으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여튼간에 김민재가 저도 꼭 유럽에 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민재가 유럽에서 뛰는 것도 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뛰는 것도 보고 싶고 좀 오랜 기간 동안 구자철 같이 아니면 기성용 같이 유럽에서 머물러서 자기 능력도 충분히 인정받고 그 무리 안에서 또 배우는 게 또 있으면은 이게 또 김민재가 나중에 노장 선수가 될 테고 그 유럽에서 배운 노하우가 옆에 서서 같이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그 나중에는 이제 김민재가 리딩을 해야 될 텐데 지금도 많이 리딩을 해주고 수비에서 전북에서는 하고 있긴 한데 여튼간에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유럽으로 가기를 바라죠. 근데 또 본인이 일본을 선택하든 만약에 정말 중국을 선택하든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좋은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전북현대는 조세 모라이스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전북현대의 백승권 단장이 새 사령탑으로 전북의 새 사령탑으로 조세 모라이스 감독을 낙점을 했는데 전북은 오늘 최강희 감독 후임으로 인터밀란과 레알 마드리드, 첼시 등 유럽 최고의 팀에서 명장 조세 무리뉴 감독과 함께 수석 코치로서 우승을 경험했던 모라이스를 전북의 5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를 했고, 팀 창단 첫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전북은 유럽에서 뛰어난 지도자 경험과 경력을 갖춘 모라이스 감독이 전북 현대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팀 위상에 부합하는 최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세 무리뉴 감독과 2009-2010 시즌 인터밀란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며 얻었던 유럽 챔피언의 노하우가 높게 평가를 받았고, 또 유럽의 선진 축구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 알샤밥에서 팀을 경험하며 아시아 축구의 특성을 K리그에 접목해 전술적 다양성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전북의 명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팀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맡게 돼 너무나 기대가 크고 하루빨리 선수들과 만나서 좀 이야기 그리고 훈련해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그동안 유럽에서 쌓아온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전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도 내비치면서 전북의 새로운 감독이 된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수원은 이임생 안 오죠? 오려고 했으면은 더 빨리 왔을 거예요. 기사가. 원래 이임생 발표 난다고 했던 게 26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임생은 싱가포르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독을 찾아보고 있는 중일 거예요. 수원이. 뭐 누구든지 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감독을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네, 뭐 제가 이 감독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감독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신뢰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보고 배운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뉴 곁에서 무리뉴가 안 좋았을 때도 옆에 있었고 정말 무리뉴스러웠을 때도 옆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축구를 할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오히려 이 사람이 전북의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김민재 같은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조금은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 모라이스 감독도 분명히 이 사람도 유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나름 그 무리뉴의 수석 코치로서 명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한국 선수를 데려오는데 한 번 더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난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월드컵 때 아드보카트, 히딩크 같은 감독을 데려왔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보내줄 수가 있었고, 유럽으로 갈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 모라이스 감독이 K리그 쪽에 온 거, 이 정도의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 온 것도 좀 우리 K리그에서 괜찮은 선수가 나오면 유럽을 갈 수 있는 조금 교두보가 어느 정도 아주 뭐 미비하더라도 실보단 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외국인 감독도 만족하고. 모르겠네. 이 양반이 뭐 감독으로서 커리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인터뷰 스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면 알겠죠 뭐. 그리고 뭐 벤투 감독이랑 좀 그 사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포르투갈 쪽에 사람이 와가지고 오는 게 윈윈 되겠지? 야유를 환호로 바꾼 무사 시소코의 소식입니다. 시소코는 팀에서 밀려나는 것이 힘들었었지만 훈련장에서 흘린 구슬땀이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가끔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렇게 땀을 흘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효과를 보았고 홈 팬들은 첼시를 3대1로 이긴 경기와 인터밀란을 1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시소코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는 웸블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정말로 기뻤고, 축구는 사실 좋았던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고, 가끔은 나쁘기도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 지금 되게 좋은 때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스스로가 동료들과 스태프들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시소코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소코가 사실 보면은 되게 우리가 미드필더에서 가끔 볼 때 땅땅한 스타일 있잖아요. 옛날에 뭐 야야투레나,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땅땅한 스타일이 저는 두쿠레? 두쿠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볼수 했을 때. 근데 시소코는 땅땅하기도 한데 속도도 괜찮고, 그러니까 속도도 괜찮고 심지어 킥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물론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좀 불안감도 있지. 시소코가 항상 삼선에 나왔을 때마다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지금 자체는 워낙에 경기력이 좋고 그런 거는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시소코가 뭔가 그 힘으로 밀고 나가면서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로서의 조금 수비 가담을 더 해주고, 그냥 괜찮은 편이에요. 시소코 진짜. 아예 그냥 나는 사이드 생각 말고 중앙에서 쓸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더 가지면 오히려 토트넘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엄청 땅땅하더라고. 원래 그런 느낌 받긴 했지만 잘 못 봐가지고 경기를 못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스타일이 뭐 좀 달라진 거지. 사이드 쓸 때의 느낌하고 가운데에서 막 뜰 때의 느낌이 좀 세무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시소코가 잘하고 있다.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바르셀로나 경기랑 리버풀 경기 봐가지고 못 봤어요. 토트넘 경기를. 골 장면은 봤으니까 그래도 뭐. FC 안양 5대 감독으로 김형열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좀 머플하신 분이 감독이에요. 난 처음엔 누가 감독인지 나도 몰랐어. FC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 진행된 감독 임명식을 통해서 제5대 김형열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안양의 최종 결정은 소통하고 연구하는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형열 감독이었고, 안양중, 안양공고, 국민대를 졸업한 김형열 신임 감독은 지난 2001년 KB국민은행 축구단에서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4년 전북현대 수석코치, 2007년 성남 이라의 코치로서 총 2차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도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독은 지도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며 이후 2010년 중국 허난 젠예의 수석코치를 역임한 그가 2012년 강원FC의 수석코치를 거쳐 2015년부터 카톨릭 관동대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대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감독 그만두고 안양 감독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 쪽이네, 이 연고 자체가. 여기도 그거구나. 수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구나. 그렇구만. 리얼 블루, 리얼 안양. 클럽 감독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유리겐 클럽 리버풀 감독이 불만을 표출했는데, 리버풀은 오늘 열렸던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로써 파리 생제르맹은 승점 8점으로 조 2위, 리버풀은 승점 6점으로 3위가 되었고, 리버풀의 16강 진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내비쳤는데, 이날 0대2로 뒤지던 리버풀이 전반 추가 시간 밀러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간신히 만회골을 기록했고, 후반전 동점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끝내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롭 감독은 파리 선수들이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치료를 받는 장면에서 화를 냈으며,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건 너무나 화가 나며 그것은 스포츠맨답지 못하다
이것은 옐로우 카드를 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클럽 감독은 계속 이렇게 넘어지는 건 축구가 아니다. 쇼다. 아주 이 경기는 중요한 경기였고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은 리버풀과 파리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테고 뭐 파리는 일단 2골을 넣었고 우리는 1골 넣었는데 하지만 심판은 이러한 상황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클럽도 질 때 좀 약간 경향된 인터뷰를 장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랄까 이겼을 때는 되게 쏘 쿨하고 되게 시원시원하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런데 졌을 때는 조금 클럽도 좀 과한 게 있죠. 인터뷰에서. 아이고. 파리의 투엘 감독은 이와 같은 클롭의 발언에 어떻게 말했냐면 클롭은 지금 저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연막 작전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투엘은 파리의 스포츠맨십에 대한 클롭의 지적을 되받아쳤는데 그의 발언이 자신의 패배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일종의 연막 작전 같은 것이고 그는 경기 후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나 또한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진다. 팀으로 향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도 늘어놓기도 하는데 나는 클럽의 발언을 들었고 그건 그거대로 괜찮다. 하지만 나는 경기 자체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선수들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일단은 선수들이 뭐 그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 치료를 받는 거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실제로 파울을 많이 당했으며 리버풀은 그렇게나 많은 반칙을 저지를 필요가 없었다. 특히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1대 0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10분 사이에 10번의 파울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문제다. 그러니까 뭐 리버풀이 파울을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건데 굳이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일단은 나는 그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나는 그가 이제 클럽과 잘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의 발언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냥 이것도 클럽이 잘 이야기한 거죠. 감독들은 좀 확실히 이 인터뷰 스킬이 있어야 돼. 인터뷰 스킬이 없으면은 그것도 또 그대로 말려. 다음 소식은 통역까지 주전 경쟁을 시키는 벤투 감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대 통역사가 된 김충환 씨가 채용된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벤투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등 중요한 행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역은 이윤규 씨이며 호주 원정 평가전 출입국 인터뷰 때만 잠시 통역을 보았고 나머지 행사에서는 김충환 씨 가 이윤규 씨 통역 옆에서 열심히 메모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네. 벤투 감독 부임 후 가장 큰 국제대회인 내년 1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안컵 메인 통역도 김충환 씨가 아닌 이은규 씨가 한다고 합니다. 이은규 씨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틸리케 옆에 있던 그 통역분 있잖아요. 좀 땡글땡글하게 생기신 분. 그 저 옆에 지금 얄쌍하게 메모하신 분이 이제 7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지만, 그냥 인턴인. 네. 여튼간에 네. 이은규 씨가 할 거라 하고 이는 벤투 감독의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자회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감독 말의 뉘앙스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통역을 할 수가 있고 김충환 씨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공부한 뒤 적응을 마치면 아시안컵 이후부터 메인 통역을 맡기겠다라는 게 벤투 감독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보아도 벤투 감독이 얼마나 듣던 대로 치밀한 성격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가대표 스태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7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지만 현재 지금은 그냥 일종의 인턴 기간,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벤투가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역을 한 명을 쓸 수가 없어요. 한 명을 더 뽑은 건데 그거를 70명이 이제 이력서를 냈고 그중에 한 명 뽑는 건데 기존에 이제 통역을 하셨던 분은 그래도 그 전부터 했었으니까 통역이 어떤 뉘앙스를 하고 스포츠에서도 말하는 뉘앙스, 언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게 좀 잘 익숙하신 분인데 지금 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고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통역끼리도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높은 이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일 처리를 통역을 맡기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바로 약간 바로 메인 통역을 맡기긴 그렇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시안컵 이후로부터 뭐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 대화를 벤투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해보고 뭐 하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벤투 입장에 있는 거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포르투갈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어도 손마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통역계의 유망주와 아직까진 일구는 무리다. 일곱 물이죠. 근데 그 이후부터 뭐 맡긴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맞아요. 그 통역 관련돼서 이력서 내신 분들은 다 이제 뭐 이 팀, 그러니까 축구팀 아니더라도 어느 팀에 다 있던 분들이에요. 거기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려고 살거나. 그래. 근데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다 그랬다니까? 이력서가 다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다 돼요. 일단은 뭐 프로팀, 뭐 배구팀도 있고, 뭐 농구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팀도 있고, 축구팀도 있고, 아니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포르투갈어를 잘 듣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말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지내왔고 살았던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더군다나 이 클럽팀이랑 대표팀은 다르죠. 클럽팀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고 오해가 사면은 바꿀 수도 있지만 대표팀은 그렇게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세니까. 그쵸. 그래서 왜 번역하는 사람들도 되게 뭐 중요하다 하잖아요. 어휘력이. 뱅뱅뱅. 아무래도 뉘앙스 전달이 제일 중요한 거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벤투 감독이 마음에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투 감독이 난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벤투 감독의 성향도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나도 처음에 뭐 사투리 같은 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전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정말 감정도 없는데 내가 듣기에는 뭐지? 나한테 화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처음엔. 근데 그거를 알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냥 처음에는 진짜 나한테 화난 줄 알고 뭐지? 왜 끝에 억양을 높이지? 왜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벤투 감독이에서 옆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걸 캐칭하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통역을 할 수 있겠죠. 네. 리버풀의 로버트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파리의 시간 끌기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잘 대처하지 못한 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리가 스코어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라고 생각은 한다. 오버액션을 했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연기도 했고 시간 끌기 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것이다. 그들이 그런 행동들로 몇 분이나 잡아먹었는지 알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길었으며 네이마르가 그런 식으로 넘어지는 걸 보면 짜증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에 맞게 잘 대처해야만 했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잘 통제했어야 했는데 어제 같은 경기는 그러지 못했고 물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리가 상대라면 특히 네이마르를 상대해야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야만 했다. 우리는 잘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는 이제 다음 경기를 승리를
해야 하는 목표로만 달려나갈 것이며 동료들 모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감독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다음 경기는 안필드에서 열리는데 또 다른 특별한 밤이 될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고 팬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홈에서 정말 좋았던 경기력이 많았고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준비를 해야 하며 나폴리는 그들의 홈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주었었는데 좋은 퍼포먼스를 리버풀도 보이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나폴리와 상대에서 2대0 이상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가서 조 2위로 팀을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 아무튼 이날 파리와의 경기에서는 파리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아쉬운 패배였고 리버풀의 내부적인 문제로 진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성숙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제 경기 보면서 파리가 뭐 딱히 아니 근데 뭐 파리를 실드 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원래 네이마르 안 좋아하니까. 근데 파리가 뭐 딱히 시간 끄는 느낌은 받았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파리가 이제 완전히 진짜 의미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파리가 이길 줄 몰랐는데 잘했나 봄. 파리 잘했어요. 예. 티아고 실바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잘했고 리버풀이 잘 못했고 전반전에는 진짜 물론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좀 많이 밀어가지고 보는 맛이 좀 났지만 전반전에는 진짜 뭘 준비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나는 고메즈가 그 사이드로 나오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잘하고 중앙에 잘하고 있는데 굳이 쓰지 그냥. 아무튼 나는 어제 그 경기 전에 막 그 클럽이 무슨 뭐 영상을 뭐 50번을 봤다 500번을 봤다던가. 아무튼 뭐 그것도 별로 설레발 친구도 마음에 안 들었고 경기 지고 나서 인터뷰도 스킬에서 조금 클럽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자제를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마음에 안 들고. 일단은 파리를 뭐라 하기보다는 네이마르한다. 리버풀이 너무 못했어요. 리버풀이 너무 못했어. 마지막에 스트러지 나와서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중요한 상황에서 어제 진 거지 뭐 실력으로 진 거지 뭐 어떻게. 아무튼 좀 별로였죠. 네. 이기면 돼요. 이기면 이겼으면 됐는데 졌잖아. 졌으면은 그냥 뭐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불만이었어도 좀 좋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럽의 그 유쾌한 화법에 좀 좋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좀 어제 조금은 클럽이 오버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기분이 많이 상했겠지. 네. 여튼간에 네, 그랬습니다. 카바니의 골 기록을 넘은 메르텐스가 나폴리 구단 역사상 유럽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텐스는 오늘 열렸던 나폴리와 지베지다 경기에서 전반 33분과 후반 7분 멀티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멀티골로 유럽대항전 통산 20번째 골을 기록한 메르텐스가 에딘손 카바니의 19골을 넘어서 나폴리 팀 내 유럽대항전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메르텐스는 나폴리에서 100번째 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메르텐스가 네, 잘하고 있네요. 멋있구만 멋있어. 근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이 팀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라 이적설이 나더라도 금방 사그라지더라고요. 네, 금방. 근데 본인도 나폴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딱히 뭐 옮길 필요도 지금 없고 여기서 그냥 열심히 뛸 수 있을 때까지 뛰면 되지 뭐. 대한민국이 11월 피파 랭킹에서 53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 11월 랭킹에서 53위를 유지를 했고 피파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 피파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405점을 받으며 53위. 지난 10월 달에는 한국이 1401점을 기록하며 두 계단 오른 53위 이 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황희찬 되게 이쁘게 치즈를 하고 있네. 홍철은 다른 카메라 보고 있구만, 혼자. 첼시에서 아스톤빌라로 임대간 타미 아브라함이 자신의 프로 커리어상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수요일 밤 타미는 4골을 득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첼시의 임대생인 이 타미가 아스톤빌라 빌라파크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4골을 만들었지만 팀은 5대5로 비겼고 이 21살의 타미는 챔피언십 13경기에서 10골을 넣고 있으며 108분당 1골 수준으로 리그 최고 수치를 기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 팬들은 임대를 빠르게 영구 이적으로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는 아마도 빠르면 겨울 이적 시장 때 첼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화나겠죠? 4골 넣었는데 비기면 진짜. 아휴. 자기의 프로 첫 이제 헤트트릭과 함께 최다골을 넣은 건데 한 경기에서 그게 비기면 얼마나 좀 짜증날까. 손흥민이 헤트트릭 했는데 졌다고? 그때 비긴 거 아니었어 손흥민? 레버쿠젠 있을 때? 그때 볼프스부르크 막스 크루제랑 만나가지고 비겼던 것 같은데 그때 헤트트릭 했을 때. 아, 긍정적인 사고, 안 진 게 어디냐고? 아, 졌어요, 그때? 그래. 맞네. 진짜 긍정적인 사고네. 안 진 게 어디냐. 그래서 4대3을 졌어, 그때? 그때, 막스 크루즈가 아니구나. 바스트구나. 걔 지금, 스포팅에 있는 그 공격수. 걔가 헤트트릭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졌으면 더 짱나겠네. 그냥 나는 손흥민 하면은 독일에서는 골 넣었을 때 못 이기는 거? 그냥 그런 느낌만 좀 있었어요. 손흥민이 골 넣어도 맨날 그냥 바로 먹혀가지고 비기거나 막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 이기는 경기보다. 오늘 뉴스 방송 안 하신다면서요. 오늘 아침 거의 10시까지 막 계속 내리 방송 때려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뉴스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한 몇 시부터지? 한 5시부터인가? 준비했죠. 조던웅 리버풀 챔스 탈락 9분 응선 넘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탈락이 아니잖아요 아직. 나폴리 이기면 되지. 안필드니까 안필드에서 또 어떠한 또 기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리버풀이 져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아침에 아니 사실 근데 그 리버풀 때문에 열받아서 아침 10시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잠이 안 왔어요. 네. 진짜로. 약간 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축구팬으로서 욕심이 되게 없어졌어요. 그냥 옛날에는 다 갖고 싶었거든요. 다. 챔스도 올라가고 싶고 또 리그 성적도 좋아가지고 다음번 챔스 나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하나 버리면 하나 없겠지 이런 생각이니까 네. 별로 뭐 당연히 욕심 없지만 결승전 가면 욕심 생기지. 결승전까지 갔는데도 욕심 안 생기면 사람이냐. 다만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뭐 아직 저기니까 조별 라운드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그렇게 옛날에는 진짜 약간 집착같이 이것도 먹어서 우승하고 싶고 저것도 가서 우승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자주 우승하는 팀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첼시나 맨시티나 이랬으면은 이것도 우승하고 싶고 저것도 우승하고 싶고 막 진짜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은 아씨 가면 좋은데 뭐 올해는 안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게다가 올해 경기력이 리버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클럽 감독을 되게 좋아하고 믿고 난 클럽 감독이 이렇게 했어도 뭐 좀 비판만 하지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플랜 B를 너무 안 써요. 그냥 플랜 A를 너무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뚫고 이제까지 왔으니까 물론 난 그거는 그 클럽 감독님이 훨씬 더 축구적으로 해박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냥 좀 답답할 뿐이죠. 그냥 좀 더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리버풀은 하나 잃으면 또 하나 잃는다고? 근데 그게 뭐 세상살이 아니겠어요? 다 가질 수 있는 팀이 몇이나 되겠어. 과거에 7관왕 했던 바르셀로나 아니면은 인터밀란이 트래블 했던 거 그런 거지 뭐. 아니면 연달아 챔스 우승을 했던 레알이랑 그런 팀들이랑 있는 거지 뭐. 맨시티 뭐 챔스 우승 해봤어요? 맨시티가 뭐 리그 우승 했잖아요. 뭐 리옹한테 처발린 애들? 뭐 맨시티 뭐 했는데? 리그 우승이지 리그 우승. 뭐 맨시티가 뭐 EPL을 대표하나? 뭐 지금은 대표한다 할 수 있지. 근데 EPL 대표한다고 하면은 또 챔스에서 성적을 거둔 팀이 대표한다고 해야겠죠. 뭐 지금으로 보면은 맨유로 하긴 좀 그런데. 나 아무튼 맨유가 16강 확정 지었으니까. 맨유라 해야 되나? 근데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맨유는 리그 우승도 많이 하고 챔스 우승도 많이 했으니까 맨유라고 해야겠죠. 네. 리버풀 16강 진출하면은 선물 쏘라고 내가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써야 돼? 내가 왜 써야 됩니까? 쿠키나 주면서 그런 말 하세요. 쿠키나 주면서. 모르지. 맨유가 내년에 루파 나갈지 혹시 알아요 또? 저기 뭐야 맨유가 챔스 우승할지? 아무도 모르지 뭐 사람 일은. 맨유가 1월달에 막 그 영입을 막 엄청 대단하게 해가지고 난리 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 어차피 그때 넘어가가지고 하니까 16강은 진짜 모른다니까? 사람들 진짜 몰라요. 아니 근데 어차피 좀 어떤 커리어 쪽 근데 커리어 쪽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커리어 좋은 선수가. 근데 맨유 이 무리뉴 감독 입맛에 좀 맞는 선수라면은 그럼 커리어가 조금 낮더라도 근데 맨유가 커리어 낮은 선수를 데려올까? 커리어 좋은 애 데려오겠지. 온다면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맨유가 지금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아도 많은 금액을 벌어들이고 정말 메가 클럽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유럽 내에서의 맨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임밸류. 우리는 진짜 맨유 진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지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팬들은. 따르게 바라보는 팬들조차도. 맨유는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팀이고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좀 약간 금도까지의 막 평가는 안 받는 것 같은데. 물론 경기력이 안 좋지. 안 좋고 막 정말 답답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맨유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스 아테네 팀은 서포터들이 저지른 만행을 소속팀에서 강력히 처벌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테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며 해당 행위는 역사 깊은 우리 팀의 명백한 해가 되는 행위이고 아테네는 유럽 최고의 클럽 대항전에 진출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약스와에서 일어났던 경기는 이 사건은 우리의 원칙과 가치관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단은 이번 사건을 절대로 감싸줄 마음이 없으며 그러한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심했죠. 하얀병을 사람한테 던졌으니까. 이게 무서워서 얘네들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걸 내려와서 던졌을 텐데 이걸 들어가서 진압을 해줬어야지. 여기서 뭐 무전기 하고 있네. 에휴. 너무 위험하다 진짜. 아테네 홈구장. 저번에는 그리스 이 아테네 팀은 아니고 다른 팀인데 구단주가 심판의 판정 때문에 빡이 쳐가지고 총 들고 경기장 들어왔잖아요. 막 진짜 심판 너 쏴버려 내가 너 심판 왜 그렇게 봤어?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 그 양반 벌금 먹고 총 뺏기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쵸 봤죠 그거. 구단주가 무슨 저기야 레드리야 레드리. 그 총 있잖아요. 8발 들어간 총. 피해오키 맞을 거야. 내가 피해오키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허리에 차고 와가지고 너 쏴버려 너 진짜 너 왜 그렇게 봤어 심판 너 우리한테 너 감정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응? 현실판 애들이야 현실판 애들이. 그리스 무서운데요 저기. 리볼버 화끈하죠. 화끈한 애들 화염병을 던지던 뭐 하던 화끈한 애들이지. 이스코가 왜 뛰지 못했는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왜 뛰지 못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저번 주말 에이바르전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하고 드레싱룸에서 이스코가 솔라리의 악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라리 악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쌩깠다 이거지. 감독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뭐 뛰었든 안 뛰었든 근데 이제 솔라리가 이스코가 네. 이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솔라리가 왜 로마전에 이스코를 제외시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카데나 코페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으며 현재 마르카가 확인한 바로는 솔라리가 먼저 이스코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무시를 당했고 따라서 이스코의 훈련 태도를 비롯해 그를 제외시키는 것은 솔라리에게 간단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마찰과 긴장감은 점점 고조돼가며 이스코는 계속해서 벤치에 앉을 것이 다들 예상하는 바이고 그것이 또 축구 전문가들의 중론이고 솔라리는 이번 주 목요일 발렌시아전을 대비하며 훈련을 진행할 때 이스코가 동료들과 같은 페이스로 훈련에 임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볼 것이라고 합니다. 솔라리가 장악 능력이 없는 것도 맞고 한편으로는 이스코가 너무 건방진 것도 맞고 왜냐면 사실 이스코가 그러니까 로페테기 안에서는 완전 주전 느낌이었고 그 전에 다른 감독들은 완전 주전은 아니고 한 1.2군? 3군 느낌. 그러니까 막 나올 때는 꽤 나오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못 나와서 약간 벤치 좀 앉다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전 감독들은 이스코의 눈치를 봤어. 그러니까 이스코가 너무 못 뛰는 것 같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스코가 또 엄풀 좀 나오거나 하면은 그래도 뛰게 해주고 좀 이렇게 뭐 대화도 좀 하고 했었는데 솔라리는 조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좀 휘어잡으려고. 근데 이스코 입장에서도 나 어차피 다른 감독들은 나 그래도 좀 비위 좀 맞춰주고 했었는데 넌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래 나 어차피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어. 그냥 뭐 맘대로 해. 이런 느낌이지 뭐. 이스코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팀도 좋고 근데 바르셀로나는 너무 이선이 지금 포하니까 뭐 토트넘 같은 팀도 괜찮고 내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 팀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도르트문트 자리 가면은 딱 좋을 겁니다. 정말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뭐 이스코가 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팀에서 한번 뛰는 거 보고 싶긴 하네요. 이스코. 좀 이렇게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미들맨처럼 뛸 수 있는 데로 가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스코가 안 풀릴 때 너무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봐도 막, 좋은 타이밍 다 드리블로 잡아먹고, 패스 타이밍 계속 늦게 판단해가지고 잡아먹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짜증나가지고, 저거 진짜 말아 하다가, 안 썼어. 근데 후반에 좀 잘 안 풀려가지고, 넣었어. 근데 미치는 날 있어요, 진짜 막. 막, 시야 트이고, 막 패스, 드리블 다 너무 막 약간 빨리빨리 주기도 하고, 워낙 딱딱 떨어지게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속아요. 그래, 얘가 이스코지. 얘가 이스코인데, 돌아왔네. 했다가도, 좀 잘 몇 경기 또 하다가 또 이상해져, 갑자기. 그럼 또 몇 경기 또 안 좋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막, 시즌 내내 좋았던 적 진짜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 잘 나오면, 그날은 한 경기가 너무 다 좋고, 아니면은, 또 안 좋아서 서볼 끼다가 좀 좋으면, 다음 넣었을 때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약간 좀, 기복이 확실히 이스코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파악이 잘 안 돼. 너무 랜덤이죠. 얘가 그렇게 꾸준하게 했으면은 벌써 진즉에 주전 먹고 진작에 저기 했지. 그게 아닌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약간 마인드도, 얘가 모라타랑 약간 대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대화인데, 야, 우리는 사이드 메뉴 같아 하면서, 나는 스프, 나는 이렇게 막, 모라타랑, 이 1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약간 재미스럽게,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나 그거 보면 조금 안타깝더라고. 나름, 모라타도, 이스코도 다, 국가대표 선수고, 스페인에서 다 알만한 선수인데, 저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게 좀 한편으로는, 물론 자기들도 속은 쓰리지만 유머스럽게 말했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거 보면서 조금 그냥 그랬어요. 좋은 팀 아니더라도, 레알 같은 팀 아니더라도, 조금 약간 밑에 급의 팀이더라도, 챔스 좀 꾸준히 나가는 팀이고, 자기를 좀 믿어줄 수 있는 감독 밑으로 가면 또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진짜, 도르트문트가 이스코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카가와는 나가야 되고, 교체도 조금, 교체보다 낫지, 그래도, 이스코가. 여튼 간에, 이스코 이야기를 또 해보았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발표된 피파 랭킹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최신 피파 랭킹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잉글랜드는 이번 달 초에 웸블리에서 크로아티아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가지기 전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으며 11월 달에만 2승을 챙겼고, 잉글랜드는 처음으로 개최된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내년 6월 달에 열리는 4강전에 진출을 했고, 일요일에 있을 유로 2020 조 추첨식에서 일본 포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덴마크와 알바니아에 패배한 웨일즈는 19위로 떨어졌고, 네이션스 리그 C조에서 승리를 거둔 스코틀랜드는 두 계단을 올라가 38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스코틀랜드보다 5단계가 높은 33위에 올랐고, 북아일랜드는 이전보다 한 단계가 떨어진 35위에 머물렀으며, 벨기에는 스위스에게 4대2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 1위, 피파 랭킹 1위를 유지를 했지만 2위 프랑스, 3위 브라질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벨기에가 또 저번에 다시 1위를 뺏은 건가? 저게 아니었는데, 독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로 2020이요? 그거 유로 2020 그거 몇 주년 저기 해가지고 되게 많은 데서 할걸요? 10군데 넘은 저기 사잖아요. 암스테르담, 스페인 빌바오,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더블린, 그다음에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거의 약간 이거를 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영국에서도 하고 런던에서도 하고 로마에서도 하고 막 그래요. 독일 미넨에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무슨 기념으로 하는 건데, 이거? 몇 주년 기념으로? 투어 같이. 이거, 그때 아무튼 뭘 했는데. 이거 이번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만 그 대회를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엔 다시,
뭐 한두 팀? 뭐 나라 그냥 공동 개최하겠다 하면 뭐 두 나라고 혼자 한다고 하면 한 나라에서 하겠다고. 이번만 유럽 11개국에서 12개 도시에서 한대요. 한 나라가 동시에 겹치나 보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게임의 소닉, 이 게임 소닉 있잖아요. 그 소닉에 비유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전 원더골을 보여준 손흥민을 게임 소닉 캐릭터에 비유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9일 토트넘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슈퍼소닉이라는 글과 함께 첼시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선보인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경기 영상이 아닌 손흥민의 애칭인 소니와 캐릭터 소닉을 연관을 지었다라고 해요. 네. 원더골 장면을 게임처럼 편집한 영상이었던 것이고, 영상을 보면 손흥민은 소닉처럼 빠른 속도로 링을 지나 불꽃을 일으키며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특히 손흥민이 수비진을 한 명씩 제낄 때마다 상대 선수가 사라지게 하는 표현이 눈에 띄며 이날 골 장면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들어갔고, 토트넘이 첼시전을 만나서 최우수 선수가 누구냐라는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로 선정이 되며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런 분위기를 못 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난 기숙사 생활, 군대 생활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약간 재미? 그런 거에 막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막 다시 군대를 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돈 때문이 아니라 안정된 그런 거 말고 뭔가 자기를 억압해 주면서도 함께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시 군대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 나갔다가 전역했다가 다시 군대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병사로 전역했다가 다시 이제 좋아가지고 간부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못 봤어요, 그런 거? 우리는 봤어요. 나는 같이 제대했다가 다시 우리 있는 데로 와가지고 간부로.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자기는 다시 올 거라고 나가면서 그 얘기했으니까 나는 나가서 다시 올 거야. 니들도 만나러 와가지고 괴롭힐 거야. 근데 진짜 왔어. 씨.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됐어. 난 미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알잖아요. 그 선임이 우리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선임이 이제 우리한테, 야, 우리의 적은 누구야? 북한입니다. 아니야. 우리의 적은 간부야. 간부가 뭐 말하면 듣는 척도 하지 말고, 쌩까.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런 거, 지가 간부로 와가지고, 야, 너 왜 내 말을 쌩까? 그냥 가는 거지. 나는 걔가 가르쳐줬던 걸 한 것 뿐인데, 네. 너 왜 쌩까냐고? 이러고 쫓아와가지고 막, 담배 피러 쫓아와가지고 막,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왜냐면 선임들이 그냥 계속 말하지 말랬어요. 야, 제가, 이제는 제죠. 원래 그냥 놀러 왔으면은 누구누구 해병님인데, 이제 간부로 왔으니까 제가 말 걸어도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번, 호되게 한번 그냥.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 상병 때 우리 부대에 있던 중사가 그런 케이스 참고님. 그래,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드물긴 한데, 그런 거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단체 생활에서 그게 되게 좋나 봐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가끔씩 좀 이렇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MT나, 어디 가면은, 단체로 가면은, 설레는 기분이 있잖아요.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재미가 있죠. 맞아. 쿠키 주셨죠? 진짜 럽스님이, 상병 때, 그래,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뉴스 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또 음성으로만 청취하신 분들, 현아남이 추억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이병 때 선임원 다 했는데 간부로 와서 힘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냥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풀친을 하시면 됩니다. 조던, 그러니까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조던 HD가 바로 맨 위에 뜨고요. 그거 그냥 풀친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친 등록을 왜 지웠어요? 이 양반들아. 응? 나중에 내가 공지로 이거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유니폼 나눔 같은 거 하면 어떡하려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풀친, 그거 풀친을 야간 알림을 또 해야 돼요. 풀친 유료 된다면, 맞아요. 풀친 유료 돼요. 공지는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는 유료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이게 조금 비싸요. 공짜 풀친은 없어도 안 쓰죠. 뭐 들었어요? 돈 아깝게. 되게 비싸다니까? 이거 한 번 보내는 거 몇만 원이요? 싼 줄 알았죠? 1, 2천 원이면 쓰지. 이거 되게 비싸. 보여줄까요? 얼마인지? 잠깐만 기다려봐. 보여줄게. 오픈 카톡, 오픈 카톡. 근데 거기는 막 이상한 말 또 하고 할까봐. 내가 이제 보내는 게 유료지.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풀친 설정 들어가서, 이런 게 있죠. 들어가서, 이건 공지고, 메시지를 보내러 가는 거죠. 메시지 작성. 예를 들어서, 파수들 너무 못생겼어. 하지만 나는 착하지. 너네는 못났고 얼굴도 마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고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용권이 있죠. 이용권이 없으면은 부족한 캐시. 이거 하나 보내는데 3만 원이에요. 3만 원. 내가 지금 이게 2,800명이 있으니까 이거 보내려면 3만 원이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 못 써.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거 이용권을 줬으니까 썼는데 이거 썼는데 이거 못 쓴다고. 나보다 그럼 더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더 많으신 분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막 6,000명, 10,000명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쓰는데 얼마겠어요, 그러면? 1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00명이 넘으면. 그런 분들은 못하죠. 아무리 돈이 좀 있어도 이거는 뭐 이거 하나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써? 물론 이것까지 지금까지는 이걸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 보유 이용권이 이게 한 달에 30개 줘요. 하루에 한 번씩 보낼 수 있게. 근데 고마운데 이것도 원래 맨날 공짜로 주다가 바꾼 거예요. 신청적으로. 근데 난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 그래서 이어서 받는 거고. 공지사항 써 있잖아요. 플러스 친구 쿠폰 종료한다고. 왜 종료하냐? 기존 등급 PD에게 줬던 30건 지원했던 무료 메시지가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안 준다. 플러스 친구 정책 및 광고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래요. 네. 풀친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풀친은 남아 있는데 공지를 올릴 수 있고 이 메시지 보내는 거는 다른 방안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이게 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3만 원이라 하지만 그때 돼서는 3천 원일 수도 있고 하루에 그럴 수도 있죠. 또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는.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내가 2,800명 정도 보냈는데도 3만 원이 된다. 1월 1일부터 지금 스타 루키 그건데 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서 들었어요? 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또 공지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어디서 들었어? 진짜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카카오 어차피 여기가 주력 아니라고 막 나가나 보네. 그럼 이분들은 20차 등급은 12월달에 받았는데 1월달에 없어져요? 그래? 그렇군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근데 뭐 아예 뭐 등급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 다른 걸로 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TV가
보고 있으면은, 물론 카카오 TV 하나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어떤 거 제안하면은 아 이거 하지 마, 못해라고 중간에 고꾸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카카오 TV 부서 자체가 조금 외진 느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외진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TV 내에서도 이 뭐랄까 힘이 좀 별로 없는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만은 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거를 진행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윗선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분들만의 잘못 아니겠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왜 떠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더 아예 그냥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희망퇴직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야. 니네들도 뭐 스트리머가 하면 알겠지만 벌써 간담회도 뭐 계속 없어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어?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냥 빨리 지금에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처럼.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젠 카카오 TV만이 쏘가 보징어 트위치가 잘제. 근데 저는 진짜 트위치를 가야 될지 뭐 유튜브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카카오가 축구 중계를 하면은 이 카카오의 축구 중계 시스템, 그러니까 이 다음 파부터 있었던 이 시스템이죠. 이게 너무 좋아요. 유재석만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중계방 만재우하고 뉴스는 미국 갑시다. 그렇지. 그래서 월드컵 때 우가 갔을 때 불편. 근데 이제 그 약간 카카오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자극적인 방송? 물론 카카오도 자극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자극에 비하면 사실 여기는 거의 너무 맹물이죠. 술 한 맛도 아니고 거의 뭐랄까 1급수지 1급수. 아프리카는 정말 자극적이잖아요. 엄청 막 그 좀 사건 사고도 사실 좀 많고 카카오보다 훨씬 더 방송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뭐 미친놈 보존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미친놈들이 많아요. 네, 그건 맞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좀 카카오는 술한 맛 중에 술한 맛인데 그게 싫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다음 팟으로.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다음 팟으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갈 생각하면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트위치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카카오의 약간 뭐랄까 기본적인 성향도 가지고 가면서 V앱이 뭐요? 그치, 빨간 맛이어서 온 건데 트위치는 축구 중계 안 되지. 그러니까 중계는 할 수 있는 데는 중계. 나 네이버 있어요. TV캐스트. 사람들이 네이버를 별로 안 봐서 그렇지. 네. 저 어쩔 때는 저 카카오가 더 많이 볼 때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영상 보면은 난 유튜브를 지금 많이 보면은 뉴스 같은 거는 한 많이 봐야 한 1000? 평균 4,500? 2,3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 카카오는 좀 나오는 건 나와요. 나 아닌데 이거? 내가 어딨지? 이거 나 아닌데? 아 이렇게 보니까 보기 힘들구나. 이거 봐. 좀 나와 그래도. 아 어느 게 내 거 영상인지 안 나오네. 씨. 이거 봐. 좀 나와. 이것도 내 거, 이게 내 거고. 그렇죠. 여튼간에.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갑자기 이게 거의 아니 나도 원래 동시송출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시송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나가라는 분위기여서 이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 100일 뒤에, 석 달 뒤에 아마 이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뜬금없이 뭐 풀차 없어진다. 다음 달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너무 조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한 라인으로도 말 안 해줘요. 물어보면은 좀 나중에 얘기해줘.
뭐 그만큼 우리한테 아니, 나한테겠지. 뭐 다른 분들에게는 아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바로 아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전화해서 물어봐. 아니 그게 왜냐면은 그게 분명히 소스가 흘러 나왔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말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는 대화도 하고 아이도 하나 보네. 전화도 하고. 나도 옛날에는 전화 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던님 뭐 스포츠 중계 하시는데 뭐 별 문제 없으시냐고 뭐 이렇게 말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 물어보면 한 번 차사요. 뭐 글 하나 남기면 글 하나 남기면 한 번 차사요.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바쁘신가 보다 해요. 네. 그렇죠 뭐. 네. 네, 답변을 안 해줘요. 진짜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H도 급손절하던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더러운 먹이업 놈들. 먹이 없는데. 진짜 박사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학구방 TV지 뭐. 근데 카카오가 만약에 스포츠 중계를 접으면 저도 여기서 방송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저는 이제 연달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 중계 하기 전에 뭐 방송 켜서 소통하고 스포츠 중계 보고 이어서 보고 이런 게 좋았으니까 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진짜 별로 안 좋아하지만 뜨거운 데로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스포츠는 안 접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차라리 그 좀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되는데 다 1년 단위. 근데 아마 스포츠는 접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카카오가 스포츠 접고 안 접고는 문제가 없어. 나한테 문제는 중계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왜냐면 저번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됐는데 이제 안 되죠. 테니스 됐는데 안 되죠. 다른 것도 안 돼요. 뭐 자기들은 송출해. 그러니까 자기들 걸로만 가져간다 이거지. 자기들 걸로만. 개인 중계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뭐 이 카카오가 하냐 마냐는 나한테 큰 문제는 아니지. 스포티비 문제는 아니죠. 네. 스포티비가 무슨 문제야? 스포티비는 돈 받고 저기 내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듣는 게 없는 사람이라. 우가우가 아프리카 아이디 미리 만들어 놓겠다고? 아프리카 사실 나는 방송국 있긴 하니까 아프리카에 내거 진짜 안 가가지고 원래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이거 뭐야? 조던 HD, 조던 FHD, 조던 QHD. 영상 좀 봤네? 원래 내가 뉴스만 올리다가 안 올렸는데, 마지막에 내가 방송했던 데가 2018년 9월 1일, 9월 1일 날 마지막 영상 올렸네. 이때 뭐 축구 봤나 보다. 중계. 그 누적 시청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방송 시간이 12,000. 서포터 241명. 팬클럽 740명. 구독자는 뭐야? 나한테 구독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구독이 뭐지? 아니, 구독이 왜 있지, 나한테? 근데? 이걸 잘 모르겠네. 나 지금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 저기서 방송 안 하는데 구독을 왜 한 거야? 나한테 돈 줬어, 이걸로? 아니, 내가 여기서 방송하면 나한테 구독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저거 내가 알기로는 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구독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저거 구독하려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인정한 사람만 구독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내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서 구독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정기 후원은. 그러니까 아무나 줄 수 없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꾸준히 방송한 게 인정이 돼야지만 구독을 열어줄 텐데, 이건 뭐 잘못된 건, 이거 아마 나인가 봐요, 나. 애청자. 내 방송을 즐겨찾기 한 게. 여기가, 내가 지금 애청자면 즐겨찾기는 똑같은 건데, 카카오가 우리 방송 그렇게 많이 봐도, 진짜 일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라고 이 아저씨야 어휴. 그럼 얼마 줘, 이거? 나 돈 떨어져? 아프리카 가야 되나? 큰일인데? 나야, 나. 아무튼. 난 카카오는 애청자가 즐겨찾기가 2,000명, 3,000명 안 되는데 여기는 17,000명 넘으니까. 오랜만에 와봤네. 오랜만이라 어색한 인상. 그래, 아무튼 이렇다고. 아프리카 스포츠 중계 뭐 야구도 되고, 여기는 MLB도 됐었죠? 안 되나? 요즘에? 온 김에 그거 보러 가자. 지금 중계권. 아프리카, 그거도 안 봤는데. 아예 아프리카를 안 가가지고, 한 입만, 파스타 5개, 순살치킨, 리조또, 여기 하디슈에 올라가도 시청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아프리카 신임 PD. 개소리죠? 미안합니다. 네. 다른 거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방송 안 하면, 여기서 방송할까 했지. 신임 PD라고 하면 안 돼. 신임 PD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도현성님인 줄 알았어요, 순간. 가셨나? 했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보더라? 나 까먹었는데, 이거 아마 공지사항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고객센터. 여기서,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아프리카 TV샵, 스타즈 인형? 아프리카 TV샵이 있어요? 아프리카 TV샵, 이런 것도 재밌네. 27,000원, 씨. 근데 내가 오리를 좋아해서, 전 이것 좀 마음에 드네요. 스마트링. 물건도 별로 없네. 장패드는 좀 귀엽다, 그래도. 기다려봐. 여기 있다. 스포츠 방송 가능 저작권. 가면, 방송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아프리카 방송이 캡처보드로 직접 캡처를 해서 방송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프리카가 쏘는 걸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광고 때문에. 광고 때문에 아프리카가 쏘는 걸로 하면은 방송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하면 안 돼. 옛날에랑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캡처보드가 없어도 방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MLB, 엠스플루스가 붙은 것만 되고, 라리가, 엘클라시코는 VOD 가능하다고. 라이브는 안 된다고. 근데 라리가가 엘클라시코 VOD만 되는 거야? 그래요? 아무튼 뭐 야구 됐었고, MLB 됐었고, K리그 되고, 아시아 챔스 되고, U16 챔피언십 대회 되고, ATP 투어 테니스 대회 되고, 그다음에 농구 되고, 뭐 배구도 돼요? 프리미어리그 되고, 라리가 되네. 라리가 되네. 그러니까 이 엘클은 이제 유료니까 VOD만 가능하다고 한 거구나. 에펙도 돼요? 진짜? 에펙도 땄구나. 챔스 없지, 여기도.
사실 근데 셋탑박스 안 되지. 해외 소스 안 되고 네이버 TV, 카카오 TV 안 된다 이거지. 다음. 저걸 사용했을 때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이게 광고가 달라. 카카오 광고가 다르고 아프리카가 받는 광고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걸 계속 갱신해 주더라고. 지금 여기도 보면 11월 15일 업데이트 됐다 해주잖아요. 한 2주 전에. 이게 좋은 거예요. 카카오는 이거 한번 찾으려면은 가가지고 지저분하게 막 어딨지? 어딨지? 나 어디서 봤지? 막 어디서 봤지? 찾아볼까? 카카오? 8월 10일. 이거는 프리미어 리그 따로 해준 거고 2017년 이걸로 봐야 돼요. 이걸로. 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스즈키컵 중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올리신 거, 올려드린 거 이걸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잖아. 에휴.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여튼간에 네, 카카오에서 방송하는 게 얼마나 조금 힘들지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가격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가격이 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개를 송출하려면 뭐 아프리카를 송출하던 뭐 2개 이상은 송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트위치는 껴야 되는 게 트위치는 껴야 될 것 같은 게 돈에 때문에 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트위치랑 유튜브를 하던 트위치랑 아프리카 하던 둘 중에 하나는 껴야죠. 트위치는 안 보더라도 돈에 때문에 한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진짜 답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좀 요즘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영상 도내는 안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흐름을 너무 깨먹고 영상 도내는 그냥 이제 중간에 말 나오는 거는 중간 타이밍마다 재밌는데 웃긴데 영상 도내는 저는 별로 원래부터 한 번도 안 좋아했어요. 아무튼 한번 지켜봐야지 뭐 어떻게 할지. 어렵네요. 일단은 그거 아까 말씀하신 스타 그 PD 등급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다 없어지는 건지. 물어만 봐야겠어요. 물어만. 트위치 가면 뉴스만 하진 않아. 아마 중계는 카카오가 없어지면 아프리카에서밖에 할 수 없을 테고. 그래서 그때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보실 거면은 지금은 카카오 TV에서 저녁 8시에 생방송 매일같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축구 뉴스 할 때 오시고 중계도 해요.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중계 보러 오세요. 같이. 네. 카카오에서 조동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친 등록하면 돼. 풀친 등록하면은 그 알람이 가니까. 야간 설정 그거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나? 야간 설정 말 나온 김에. 저번에 그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야간 설정이 카카오 야간 설정 여기 있다. 제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 아디다스 3선을 누르세요. 3선 누르고 쉬워. 3선 누르고 여기 톱니바퀴 누르면 야간 메시지 수신 동의 이걸 열면 내가 뭐 밤에 11시에 하던 1시에 하던 한 번만 가요.
방송 키면. 알겠어요? 아이다스 누르고 톱니바퀴 누르고 이거만 설정하면 돼. 그냥 이게 다예요. 꺼놔야지래. 꺼놓을 수도 있고, 진짜로 꺼놓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뭐 밤 늦게 방송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뭐 챔스 채팅방 할 때나 이럴 때, 그럴 땐 또 여러분들 자다가 피곤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킵을 키실 분들은 키시고 끄실 분들은 끄시고.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카카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키자마자 바로 알림이 가면 되는데 굳이 5분 뒤에 알림을 가겠대. 옛날에는 15분 뒤에 가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물어봤거든요. 각자 PD들한테. 제일 짧은 게 5분이어가지고 5분 된 거예요. 아니 15분 뒤에 알람 가면 뭐하냐. 15분 다 지났는데. 응?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돼. 멍청한 거 같아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다 하고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때 가가지고 했다는 거야? 유재석 만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도 양질의 뉴스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오자오자고. 오케이. 자오자오자오.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만 제 준비가 돼 있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짜 일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습 사실상 먹역 정리해고 서순 책상 빼기. 그렇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 조던 HD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은 안 해도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래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한 포털에서 팟빵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 조던을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로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만 받아 놓으면 차량 운전 중에, 운동 중에 그냥 길을 걸으실 때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카페인 락사이며 그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양질의 기사를 올려주시는 우리 팸코 친구들, 팸넷 친구들, 락스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